지난 17일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신광교 클라우드시티라는 이름의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 설명회 진행은 표영호 TV를 운영하고 있는 표영호 대표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지금 시장이 쉽지 않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과 컨텐츠를 자주 다루셨던 표영호님이 직접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사업 설명회 MC를 맡았다고 해서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약 1000여 명의 고객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분양 영업을 하고 있는 관계자 분들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입주는 괜찮을 수 있으나 투자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지식산업센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인데, 이 부분이 향후 수요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이고, 이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개요를 좀 살펴보면 대지 면적 8,610평, 연면적 10만 4천평,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진 초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규모만큼이나 내부 시설 또한 상당히 고급스러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세미나룸, 미팅룸, 라운지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될 예정이고, 영상 촬영 및 제작이 가능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설 면에서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곳의 평당 분양가가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수준이었으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살짝 하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 바로 뒤에 있는 흥덕 IT밸리의 매매가가 10년 정도의 구축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평당 900만원이 넘지 않는데, 2,000만원이라는 분양가는 단순히 고급스러운 외관과 시설의 장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분양가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사실 분양가는 이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주변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부분을 선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 가격에 맞는 분양가를 책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았으나, 최근 들어 공급 과잉과 수익률 하락 문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낮은 초기 자본으로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수익률을 떠나서 공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클라우드시티 역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만큼 서울 중심부에 비해서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공실인데, 공실이 발생할 경우 매달 고정 비용이 발생하면서도 수익은 제로인 상태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투자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시티의 규모가 매우 거대하고 자체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입주 기업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임대료가 하락하거나 공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클라우드시티의 배후 수요는 대부분 삼성전자와 관련된 협력업체나
반도체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가 실제로 얼마나 유효할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클라우드 시티의 물량을 모두 채우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고 공실 리스크 또한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출과 수익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최근 은행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의 70% 이하로 대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시티의 평단가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분양 면적 기준 30평을 분양받을 경우 총 분양가는 6억 원이고 여기에서 70% 대출을 받으면 4억 2천만 원의 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가 점차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금리를 3%만 책정해도 연간 대출 이자는 1260만 원이 발생하고 이를 월로 계산하면 105만 원의 이자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시티에서는 평당 월세 5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흥덕 IT밸리의 임대 시세를 보면 분양 면적 기준 3만 5천 원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분양 면적 기준 30평의 경우 월세는 약 105만 원 정도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나면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월세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실입주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 그 중에서도 신축으로 이전을 하거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게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높은 분양가, 낮은 임대 수익률, 공실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다는 점과 충분한 배우 수요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임대 수익률과 미래 가치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